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내일이 35회차 요양보호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이때까지 공부하신 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나온 일생을 떠올려 본다.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담담해진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 보는다. 우리 심리적 특성에는 우리가 우울증 경향이 증가라든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라든지 경직성의 증가,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오랫동안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고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지나온 일생을 떠올려보고 실패와 좌절에 대해 담담해지고 인생을 마지막을 정리해본다. 이것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을 때 그런 경향이 있을 때 죽음을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맞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서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우리가 조심성이라는 것은 일과 결실을 중시하며 지각과 능력이 자신감이 감퇴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매사에 신중해지고, 그리고 경직성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그러면 새로운 기구 사용이라든지 새로운 방식의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향성이라는 것은 바깥 사회생활로 향해 있던 심적 에너지가 노인에게는 내면으로 향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우울증 경향이라는 것은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체중 감소, 기억력 저하라든지 흥미와 의욕 상실 등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사물에 대한 애착심은 과거에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것에 대해서 애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애착 같은 것은.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우는 자신의 삶에 인정받고자 하고 흔적을 후에 남기려고 하고, 그리고 혈육이나 물질적 재산이라든지 창조적 업적, 전통과 가치 등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존성이 증가하는 것은 신체적 기능의 약화와 경제적 능력 상실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노인의 가족 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고부 갈등은 없어졌다. 아니죠. 고부 갈등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고부 갈등은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서 고부 갈등은 있어지고요. 그리고 수정 확대 가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게 맞겠네요. 그리고 형제 자매 가족은 형제 자매 관계는 노년기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손자녀와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노인은 손자녀와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답은 배우자 상실은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장기 요양 급여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이라고 있네. 결핵인데, 그죠? 결핵이 아니라 결핵으로. 오타가 많이 났네요.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 신체 활동은 맞는데 어려운 나이가 아니죠. 우리가 요양보호가 장기 요양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했어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있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나이가 안 되고요.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3세 여성. 이거는 파킨슨 질환이 우리가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치매 등으로 그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고혈압이 있는 85세 여성. 이거는 나이는 되지만 이거 신체 활동과 전혀 그런 말에 언급이 없죠.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90세 노인. 나이는 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개월 이상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3세 여성이네요. 네.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매슬로우 욕구 중 욕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라고 되어 있네요. 내추럴로 장기간 와상 상태인 대상자를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고 있다라고 했네. 매슬로우의 욕구에 5단계가 있었죠.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욕구고요. 이런 생리적 욕구가 해결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는 안전의 욕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라는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 맞죠? 그래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단계가 사랑과 소속의 욕구고요. 그 다음 존경의 욕구는 타인에게 지위나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하고 싶어하는 단계. 가장 높은 자아 실현 욕구는 가장 상위 욕구이고 자기 완성, 삶의 보람이라든지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전의 욕구가 되겠네요. 우리 네. 그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대상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역할에서 숙련된 수발자라는 것은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돌보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하는 직무 능력을 향상하여 직무교육을, 보수교육을 받는 것, 이것도 숙련된 수발자의 하나고요. 정보 전달자라는 것은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 관리 책임자라든지 의료인에게 전달하고 이들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 변화나 특이사항에는 의료인에 보고한다든지 의료인의 주의사항을 가족에게 알려준다든지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옹호자의 역할을 하는데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 유발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동기 유발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말법과 상담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말법과 상담자 역할이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다음 사례를 통한 할아버지의 노인 학대 유형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는 1개월 전에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식사를 거부하고 약 복용을 중지한 상태로 홀로 지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체중이 급격히 줄고 날로 기력이 쇠약해지고 있다라고 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죠. 자기방임이죠. 네, 자기방임. 그래서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이나 의료 처치 등 행위를 포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인데 보통 자신을 돌보지 않고 돌봄을 거부하고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방임이 되고요. 그 다음 방임이라는 건 뭡니까?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고 불이행하고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비난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접촉을 기피한다든지 사이관계 유지를 방해한다든지 위협과 협박하는 언어적 행동이 있다든지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을 의사결정에 대해서 소외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 학대, 노인을 폭행한다든지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거나 신체적 강제를 억압한다든지 그리고 신체에 위험한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 같은 것은 어디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가 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다른데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고 악내를 하지 않는다든지, 인지기능이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배회하게 한다든지,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배회하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부양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이 되겠네요. 네.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욕창 발병의 위험 요소가 있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이런 변비가 있는 대상자, 요의나 변이가 있는 대상자, 실금이 있는 대상자, 피하 지방이 많은 대상자,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우리가 욕창의 발병 원인을 보시면 와상 상태로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체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영양 부족 상태라든지 너무 마르거나 영양 부족 상태로서, 그 다음에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금이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는 윌체어 같은 데 앉으면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침대 주름을 펴주고, 그리고 젖은 시트는 바로 교체해주고,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욕창 부위에 주무르거나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몸에 깎이는 옷이라든지 단추 달린 옷, 스커트 같은 바지는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단백질이라든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고 손톱은 짧게 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8번을 보시면요. 머릿니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됐네요. 빛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되죠. 세탁이 어려운 경우에는 5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타른다. 치료하지 않으면 두통이 생긴다. 빛과 브러쉬는 뜨거운 물에 5분 이상 담가둔다. 두피 1cm에서 석회가 발견되면 치료약을 뿌린다. 머릿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면 보통 빛으로 감염되고요. 그래서 보통 빛과 브러쉬는 5분에서 10분간 뜨거운 물에 담가서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빛으로 감염되고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빛이나 브러쉬,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금하고요.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아니라 보통 우리가 친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5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 모두 죽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어서 옴 환자들이 있을 때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3일간이죠. 3일간 햇볕에 나거나 다리미를 하지 않도록, 이게 옴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두피가 0.6cm 정도 이상에서 떨어져 있으면 확인되면 치료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1cm가 아니라 0.6cm 이상. 네. 그래서 답은 5분 이상 담가낸다. 빛과 브러쉬. 그 다음에 빈방에서 혼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정신행동 증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 초조, 정동, 우울증, 환각, 선망인데 우리가 의심과 망상, 환각이 있습니다. 환각은 답이 환각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든지,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듣거나 음식이 없는 데로 고기 굽는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물체를 잡으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환각입니다. 망상 같은 것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망상이나 도덕망상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부정하거나 다투지 말고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치매 대상자의 말과 행동을 조롱하지 말고 귓속말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들끼리 서로 귓속말로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도둑망상이라고 하긴다면은 잃어버린 물건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혼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것은 환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번을 보시면요. 10번은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시기 접종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폐렴금은 연 1회 한다. 네. 그리고 대상포는 10년마다 1회, 인플루엔자 연 1회, 그 다음에 파상풍 5년마다 1회, 폐결핵은 5년마다 1회. 우리가 나이상으로 보면은 파상풍과 디프테리, 폐결은 50세에서 64세는 1차에서는 하고요. 한번 50에서 64세,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1차 디프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는 추가 접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대상포주는 50에서 64세는 1회 정도 하시고 65세도 1회 정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폐렴구균 50에서 60세, 64세 이하는 유형군에 대해서는 1, 2회 접종할 수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에는 1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인플루엔자 같은 건 매일 독감 주스니까 매년 1회 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번을 보시면 다음 중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사용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보고한다.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누구입니까? 간호사한테 보고해야 되죠. 휠체어에 앉은 후에 깊게 앉도록 몸을 뒤로 당겨준다. 이거 좋네요. 침상에 평평하게 휠체어를 놓는다. 침상에 평평하게 휠체어를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냅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비스듬히 30에서 45도 각도로 놔줘야 되겠죠. 그리고 잠금 장치를 항상 잠궈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거리가 가까우면 휠체어 아니죠. 어떻게 되죠? 그 휠체어에 바로 앉아서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휠체어에 앉은 후에 깊게 앉도록 몸을 뒤로 당겨준다. 이게 답이 맞겠네요. 네. 그리고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단추 있는 옷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건강한 쪽은 벗길 때 그리고 옷을 벗을 때 건강한 쪽부터 그 다음에 입힐 때는 불편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단추 있는 옷 입히는 순서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네, 당연히 불편한 오른쪽 팔 그리고 수액병 왼쪽 팔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오른쪽 팔, 수액병 왼쪽 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침대 상체를 올려준다. 그리고 양쪽 어깨를 잡고 올려준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들어 올린다. 왼쪽 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도록 한다.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도록 한다. 답은 무엇입니까? 5번이겠네요. 그죠?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침대 매트를 어떻게 수평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도록 하고요. 그리고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만이니까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도록 하고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와 침상면을 밀면서 대상자와 같이 침상 머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럼 만약에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상 양편에 서서 한 사람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사람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머리 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도록 한다가 맞겠네요. 네.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를 침대에서 윌체어로 이동시킬 때 윌체어 위치와 각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오른쪽 편마비니까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건강한 쪽에 서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대상자는 요양보호사는 왼쪽에 대상자의 왼쪽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윌체어의 각도는 뭐니까 바짝 붙이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각도로 놔야 된다. 어느 쪽에? 왼쪽입니다. 그래서 답은 14번의 1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이제 16번을 보시면 다음 중 변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면 좋은 음식은 이라고 했습니다. 변비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섬유질이 좋은 음식을 줘야겠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종 과정을 적게 거친 통곡류, 현미라든지 감자류, 생채소, 생과일, 해조류, 견과류 등을 하도록 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하루에 8잔 이상의 충분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배변 습관을 갖고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칼슘 보충제를 같은 경우는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시고 물을 더 많이 드신다든지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녹차라든지 뭐 초콜릿, 치즈, 탄산음료 이런 것은 다 안 되겠죠. 매운탕, 김치찌개. 네. 그리고 16번을 보실까요? 16번을 보시면
다음 중 대상자의 친구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양모 이불은 살균에 의해서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다. 우리 양모는 보통 우리가 그늘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불 같은 경우 이불은 보통 이불 전조 시간은 보통 10시부터 오후 2시가 좋고요. 양모와 오리털 같은 이불은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다. 그쵸? 베개 같은 경우는 머리가 수평이 좋고 이것은 베개는 또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이 강하고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메밀 껍질이라든지 식물의 종자 등을 사용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베개의 폭은 어깨 폭에서 20에서 30cm 정도 더 넓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염 대상자의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매트리스는 습기를 흡수하고 푹신한 것이 좋다,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매트리스는 밑에 까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기 때문에 약간 딱딱한 건 좋고요. 그리고 최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말려주시는 것이 좋죠. 네. 그리고 이불은 주 1회 이상 세탁 및 교환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불을 주 1회까지 파는 건 그렇죠. 그래서 이불은 보통 담요나 이불 같은 것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세탁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침대 시트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약간 매트리스 같은 것을 침대 시트 이거 아래쪽 밑에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가 더 큰 것이 좋고요. 그래서 시트 한 장으로 요라든지 매트리스를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같은 크기보다는 약간 넓어서 밑에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다. 너무 높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17번 다음 중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이라고 됐네요. 그래서 보면 계단 조명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예. 야간에도 복도에는 장애물을 두지 않고 야간에 조명을 켜두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출입구는 문턱을 없앤다. 맞습니다. 출입구는 문턱을 없애고 햇볕이 잘 들고 가족을 볼 수 있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거실은 윌체어라든지 보행기, 지팡이 등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넓게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코드 같은 것도 벽 쪽에 붙여서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높이가 낮도록 하는 것이 좋죠. 네. 욕조 높이는 출입구 일단 문턱을 없애고요. 높이가 낮은 욕조를 사용하고 욕실과 욕조 바닥에 뭘 깔아야 되냐면 미끄럼 방지 마트를 까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욕실 바닥의 물기를 닦아주고 낮 시간 동안 환기를 위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방은 어디가 좋으냐면 남향이나 남동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없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욕실이 가깝게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출입구에 문턱은 없애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라든지 요양보호사가 자주 쓰는 물품은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도 안전하게 걸어두고요. 그리고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고 그다음 커튼을 온도나 체감, 소음 등의 조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사고나 재해를 대비해서 인터폰이나 전화, 비상벨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출입구의 문턱은 없앤다 라고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네. 이거는 또 여가활동 유형이 나왔네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가활동 유형은 이라고 되었네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재미있는 영화가 새로 나왔는데 우리 같이 보러 가실래요? 라고 했네요. 그래서 그럴까? 나도 보고 싶었는데 나왔네요. 그죠? 나도 영화 보고 싶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여가활동 유형에는 계속 말하지만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자기개발 활동이 있고요. 가족중심 활동, 종교 참여 활동, 사교 오락 활동, 운동활동, 소일 활동이 있습니다. 사교 오락 활동이 영화나 연극, 그다음 음악회, 전시회, 친목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사교 오락 활동이 되겠네요. 그 외에도 자기 개발에는 뭐가 있냐면 책 읽기라는 독서교실, 판소리, 성악, 창작활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족 중심은 가족들이 같이 외식한다든지 소풍 간다든지, 종교는 교회, 성당, 사찰, 그리고 운동할 때는 체조나 가벼운 산책, 소일 활동은 종이접기, 퍼즐놀이, 텔레비전 시청, 신문 보기, 텃밭 가꾸기, 식물 가꾸기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